네,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 하루 확진자 100명 증가를 했습니다. 일단 뭐 두 자릿수에서 100명 안팎 정도 하루에 추가 확진자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백수영 교수님, 일단 이 100명이라는 숫자도 100명이라는 숫자인데 지금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 100명 가운데 51명, 51명이 해외 유입 사례라 그러더라고요. 예, 3월 13일 이후는 계속 격리 해제자가 더 많았고 예. 100명 수준에 유지가 되었었는데 네네. 저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100명이긴 하지만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들이 51명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대구 경북 지방이나 서울 수도권 지방은 거의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 아주 안정적인 추세를 볼 수 있지만 네. 뭐 여러 가지 아슬아슬한 점은 지금까지도 많이 있었죠. 그렇죠. 예, 집단적으로 산발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아직까지 다 잡히지는 않았지만 예. 일단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국내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가는데 네. 저희가 뭐 예상했던 대로 미국이 점점 더 나빠지기 때문에 그렇죠.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특히 유럽,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환자들이 많이 늘어서 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특히 지금 뭐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입국자가 뭐 수천 명씩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정부가 27일 0시부터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강화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근데 이 미국 입국자들이 보통 지금 2,000명, 2,5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네. 더 늘어날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지금 내국인이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유학 가 있든가 뭐 또 여러 가지 출장이든가 있던 사람들이 빨리 귀국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즉 자기 의지에 의해서 귀국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네. 이 숫자는 상당히 유동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보다도 지금 미국의 우리 교민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네. 이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입국자는 상당히 수가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럼 네. 그만큼 또 유증상자들이 지금 많고요. 네. 미국의 이 안에 국내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아마 이 유증상자 수와 또 이 확진자 수는 늘어가는 추세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사실 지금 이제 미국은 모레 27일 자정부터 시작이 되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입국자에 대해서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워낙 또 많다 보니까 우리 공항 검역 인력이 조금 한계에 부딪혔다고 하는데 글쎄요 미국은 더 많을 텐데 이게 괜찮을까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유럽발 입국자들이 너무 많아서 예. 처음에는 전수조사를 하면서 이 입국자 전부를 격리를 시키면서 진단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해보니까 도저히 방역당국의 힘으로는 안 돼서 예. 일단 내국인들은 자가격리부터 시키고 일단 귀가시킨 후에 3일 안에 네. 진단을 받게끔 이렇게 바꿨거든요. 바뀌었군요. 네, 아무리 바뀌었어도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이제 역량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네. 지금 공보위라든지 군의관이라든지 모든 가용 인력을 다 사용하는데도 검역에서 아마 힘이 붙일 것 같고요. 예. 조금 다행인 것은 국내 방역이 어느 정도 환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그만큼 여력은 생길 수 있지만 사실 검역은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예, 민간에 있는 일반 의료진들도 많이 자원을 해서 여러 가지 인력들을 집중적으로 지금은 검역에 쏟아야 될 시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뭐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입국자 중에 대부분이 뭐 이제 내국인이라고 하는데 주목할 만한 부분이 51명이 확진자 중에서 외국인이 6명이었거든요. 때문에 일각에서는 좀 더 강한 뭐 입국 제한이라든지 입국 금지라든지 좀 강한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완전히 입국 금지를 한 적이 없고 민주적으로 이 정도 이게 상당히 상식적인 선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가 6명이라는 게 그렇게 또 많은 수냐 적은 수냐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애매하지만 앞으로는 외국인들도 더 우리나라랑 관계 있는 사람이 들어올 확률이 더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을 봐가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외국인인 경우는 장기 체류자인 경우는 2주 격리지만 일단 비즈니스로 오는 상용으로 오는 사람들은 그걸 막으면 우리나라의 손해이기 때문에 네. 네. 일단은 능동 감시를 하는 즉 특별 입국 절차에 의해서 GPS도 하고 자가진단 앱도 해서 능동적으로 감시를 하면은 지역사회에 전파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막을 수는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예, 예. 지금 숫자로는 아직까지는 방역당국의 통제 안에 있다고는 보입니다. 네. 네. 어쨌든 우리 국내 상황은 지금 어느 정도 잘 관리가 되고 있다는데 보시는 것처럼 해외 유입 사례가 많다는 거는 지금 이 코로나19 방역이라는 게 우리 국내만 할 문제가 아니고 좀 전 세계 지금 이제는 공동 방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협력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우리 처음에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중국을 못 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예. 이것이 유럽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지금 동남아시아도 실제 환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진단이 자체가 그대로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남반구 쪽으로 가면은 이게 굉장히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니까 국제 경제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어느 정도 방역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 정도가 되고 있나 보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방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완화 정책으로 진단을 많이 해서 찾아낸다기보다는 예. 일단 증상이 나타난 사람을 어떻게 하든 빨리 잘 치료를 하고 치료 시기가 늦지 않게끔 해서 사망자가 나오지 않게끔 하는 완화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네네. 너무나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동선을 찾을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예. 대표적인 것이 뉴욕의 상황이 포기했어요. 봉쇄하는 것은. 그리고 일단 완화 정책으로 임시병상 많이 만들어서 중증, 경증을 잘 나눠서 이 병상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하는 방역이기 때문에 이 각 나라들이 지금 국제 공조가 어렵다는 이유는 모든 나라들이 다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정점을 넘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력이 있다 그러면 중국 정도가 여력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중국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물자나 의료진들을 해외에 파견해서 이탈리아에는 많이 파견해서 도와주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 상당히 제한적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외국에 뭘 도와준다든가 개발도상국에 도와준다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옳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직까지 완전히 안정된 상황이 아니고 우리는 일단 4월 6일 날 계약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4월 6일까지는 한 자릿수로 국내에서 환자 수가 떨어지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확실하지는 않은 상황이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환자들이 자꾸 늘어난다고 그러면은 4월 6일 계약도 상당히 지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자꾸 들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의료 장비를 좀 지원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 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가 봐요. 그 진단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거의 다 네. 무료로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 진단 키트라는 것이 갑자기 만들어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미국의 FDA의 승인을 다 받아야 돼요. 근데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국의 승인을 받은 것은 이제 한 회사 정도가 있는데 미국에 우리가 아무리 진단 키트를 도와줘서 무상으로 준다 할지라도 사용하려면은 FDA 승인이 나야 하기 때문에 미국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네. 그 외의 국가들에서는 유럽 인증, CE 인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은 그 CE 인증을 받으면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지금 해외 유입을 막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고 있는데 또 다른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지금 중대본에서 발표를 한 게 현재까지 이 코로나19 전체 사망자 중에 이제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에 사망할 확률이 더 높다는 내용들은 나왔는데 특히 이 치매와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됐습니다. 좀 중대본 발표 내용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망자 124명 중에는 치매 환자가 34명, 그래서 약 27.4%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전체 확진 환자 가운데 기저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분석하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정부 발표 보면 이 사망자 가운데 한 4명에 1명꼴로 치매 환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이 코로나19인 경우에 있어서는 호흡기계 감염이고 다른 장기에도 영향은 주지만 치매랑 어떤 관련이 있다 하는 역학 데이터는 그다지 많이 보이지는 않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좀 특수했던 것이 이 대구 경북지방에서의 여러 군데 대남병원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요양병원들에서 아주 고령인 환자들이 많이 확진이 되셨거든요. 근데 서울 수도권에서도 사실은 요양병원들에서 감염이 많이 되었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고령의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대부분 치매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감염이 돼도 면역력이 약해서 굉장히 증상 발현이 늦은 데다가 또 증상이 나타나도 본인이 잘 못 느끼는 경우들이 많아서 갑자기 악화되고 폐렴이 많이 있었는데도 아직 중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가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34명이라는 숫자는 아마 그런 부분을 반영한 것이지 실제 치매와 코로나19의 어떤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 역학 데이터, 우리나라의 임상 데이터가 확실히 밝혀지지가 않아서 그 부분은 사실은 정보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큰 관련은 없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예. 네. 근데 그런가 하면은 뭐 그동안 이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중에서 신천지 신도를 뭐 제외를 하더라도 20대 확진자가 13%였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신천지는 원체 여자 20대가 많았기 때문에 중국의 역학 데이터랑은 많이 달랐어요. 그럼 예. 신천지를 빼고 나서 보면은 어떤가 하고 해보면은 20대가 약 13%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가 20대가 한 13%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예, 그 정도 감염률이 있다는 것은 20대라고 해서 더 감염이 덜 된다. 뭐 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데이터도 20대는 13% 정도지만 5, 60대가 더 감염 확진자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코로나19 국내 상황 알아봤는데요. 해외 유입 움직임이 참 비상합니다. 이게 또 다른 확산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방역의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